최강 새벽 조교, 비교 거부, 막강 정보력. 경마 어렵지 않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이정원입니다. 김태민입니다. 7월 15일 금요경마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셋째 주 경마죠.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부산이 상반기 마지막이죠. 그렇죠. 예, 마지막 주에 이제 부산이 먼저 여름 휴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제주, 뭐 매해 뭐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주는 지금 부산의 주전 기수들이 다 서울 원정에 와 있습니다. 그 농림부 장관배 그냥 오늘도 새벽에 얘기했지만은 그 부산에서 하지 그냥 그죠? 그렇죠. 예, 서울 말이 단 한 마리도 출전을 안 해요. 그냥 부경 별들의 잔치인데, 남의 집에 와서 잔치를 지금 벌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좀 치욕적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물론 뭐 매번 그 오픈 경주는 이제 부경의 우세인데, 치욕이라는 거는 좀 이제 비슷했을 때. 아 그런 거요? 그렇지. 그때 이렇게 진짜 치욕이다. 뭐 예를 들면 그 일본 야구가 우리나라한테 졌을 때 치욕이다라고 하는 거고, 부경한테 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치욕이라는 단어는 좀. 그래도요. 얼마 전에 뚝 선배는 또 비세정상에 우승을 했잖아요. 어쩌다 한 번. 그렇죠. 예. 어쩌다 한 번. 그걸 부경에서 치욕이지. 그렇지. 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네요. 부경 입장에서 정말 치욕적 패배지 진짜. 진짜 참 그게 맞는 말인데. 그럼. 그래도 좀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좀 출전을 해야 되는데. 그건 맞죠. 뭐 아예 그냥 뭐 한 마리도 안 나온다는 게 좀 씁쓸합니다. 반쪽 대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9년 만에 삼관마가 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번 이제 농림부인데, 그거는 이제 뭐 저희 주말 방송에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의 주전 기수들, 뭐 김영군 기수를 비롯해서 최시대, 유현명 기수 전부 다 지금 서울 원정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금요경마는 이 기수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부족해도 기승술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도 보이고, 또 되는 말인데 의외로 등짝이 약해서 인기에 비해서 능력 발휘를 못하고 또 배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을 좀 보이는 혼전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좀 경주 그 흐름 파악을 좀 잘 하시고요. 분위기 파악을 잘 하시고, 자, 승부 경주 공지해드리고 예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이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다 돼 있네요. 2경주, 9경주가 이제 부산 메인 승부로 준비가 돼 있고, 제가 5경주, 7경주 중반부에 메인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김태민 2경주, 9경주, 이정원 5경주, 7경주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김태민 의원이 지난주 첫 방송이었는데 금쪽 같은 마필들을 많이 또 방송에서 추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도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경주 1000m 국산 6등급 이세마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김태민이요. 이 참 믿을 말이 없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직전 그 데뷔전 입상을 했던 4번 퍼스트선이 이제 좀 인기를 모을 텐데, 그죠? 이게 사실 그 서승훈 기수의 이제 기승술로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물론 또 이번 경주도 서승훈 기수가 제고비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걸음 여력이 없어서 좀 4번을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적으로. 추천은 안 하고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불안한 인생이 부정적이라 불안한 인기말을 이제 먼저 지금. 근데 저도 공감이에요. 예, 퍼스트선을 뭐 데뷔 전에 뭐 유럽파 강축이 서 있었기 때문에 신마 경주였지만 유럽파는 빠질 수 없었잖아요. 뭐 놀면서 왔지. 완전 뭐 주인 심사였죠. 뭐 군계 일학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퍼스트선을 붙여서 먹었는데 뭔가 좀 불안감을 남겼단 말이에요. 이탈도 듣고. 막판 좀 시원하게 뽑아 나오는 맛이 없었어요. 그렇죠. 또 하나 좋은 거는 이제 실전 경험을 마쳤다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출전하는 이 신마들이
눈에 띄게 좋은 말들이 여러 두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안쪽에 3번 아데레봄 이종훈 마주의 마필인데 얼마 전에 광역시장배 또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벌마의 꿈. 예, 거기에 이제 또 석세스 스토리 한마주로 이제 줄서기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19조 트리플 라인이 와서 깼죠. 자, 아데레봄 같은 경우는 자세가 약간 높은 그런 좀 어린 티가 남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것 같고요. 오션 라인하고 병합을 할 때도 아주 근성 있는 그런 2살짜리 마필 잡지 않게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스타트 능력, 자세 주폭 다 좋기 때문에 경주 여건도 뭐 나쁘지 않은 만큼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좀 좋게 보시는 마필은요? 우선 10번 제니스 카운티입니다. 이게 이제 데뷔전에서 이제 퍼스트 선에게 졌는데 제 느낌은 이걸 그 경주를 보고서 받은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안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마방에서. 그러니까는 유로파는 못 이기고 여기선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왜 그러냐면 초반부터 적극적이지가 않았어요. 마지막에 채찍을 대니까 걸음이 뻗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이건 이제 탐색이 아니라 여기선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그래서 이번에는 외곽의 김호수지만 30조 울줄리 마방이 또 만드는데 또 19조 다음 아닙니까? 솔직히 성적도 그렇고. 그래서 제니스 카운티가 이번에는 더 뛸 것이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좀 노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요. 4번 퍼스트선은 뭐 데뷔전 입상을 하면서 이번 경주 강력한 인기마로 대두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입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50대 50 반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이제 나머지 이제 마필 중에서는 이제 3번 아데레봄, 10번 제니스 카운티의 선전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일단은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2세 망아지들이다 보니까 뭐 1경주부터 무리하실 이유는 없어요. 좀 능력 있는 마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해서 저런 말들이 어느 정도의 경주력을 보여줄지 이런 거 좀 관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이경주 승부경주입니다. 1200m 국산 육군 모두 9필이 출전을 합니다. 이 뚜렷한 능력 우위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진짜 1번 아마겟돈부터 9번 우리 기쁨까지 이제 어느 말이 입상을 해도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일단 6번 다이나믹 디바가 좀 인기를 모을 텐데 6월 10일 날 출발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만은 전 구간 머리를 쳐들면서 주행을 하는 바람에 주행 재검을 받고 나왔고 재검 때 걸음이 나무랄 데가 없었죠. 근데 막상 7월 3일 날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걸음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6번 다이나믹 디바 같은 말이 인기마라면 이경주 편성은 말 다 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개나고동이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개나고동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경주니까 배당으로 가야죠. 배당으로 깨져도 시원하게. 직전 경주 제 레이더에 딱 걸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되겠어? 저도 사실 의심을 해봤지만 1번 아마겟돈부터 9번 우리 기쁨까지 모든 말을 다 띈 거라든가 조교 동영상 이런 걸 다 체크를 해보면 제가 보는 말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인기도에서 밀리는 마필인데 그 말을 놓고 이제 문제는 그 말이 들어와도 이제 압축을 잘해야죠. 압축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오전장에 배당으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입니다. 1000m 한라마 3등급 모두 9필이 출전을 합니다. 5번 해동요순이 이제 일주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예, 뭐 직전에 좀 진로가 약간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탄력을 보였죠. 네. 지난주 방송에서는 이젠 좀 와야 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점배당 팔리고 들어왔어요. 그날 아나운서가 딱 한마디 했죠. 그렇죠. 네. 마지막에 저도 이제 중계를 보면서 뒤에 있으니까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4번 해동요순 딱 이러면서 끝났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자, 저는 외곽의 9번 광명의 야망입니다. 일주일 만에 출전한 마필이 지금 이제 5번, 9번인데 이 9번도 지난주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한 박자 늦은 출발 이후에
또 옆에 말하고 충돌도 했었고 선행을 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또 이제 안쪽에 이제 밀고 나오는 말들도 많았고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선행을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좀 결여된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다고 보는데 뭐 마지막에 또 옆에 말하고 직선에서 또 부딪히는 그런 좀 사연도 있었던 마필이고 아무튼 이번에 외곽으로 밀려나 있고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다 900m만 뛰어본 그런 경험이 부족한 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명의 야망이 외곽이라도 순발력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만 나가준다면은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번, 9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또 나머지 마필은요. 6번 급상승을 아무래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직전 경주 걸음이 뭐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번, 9번은 저도 뭐 똑같이 세게 보고 6번 급상승 정도만 체크해두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모두 9필이 출전을 합니다. 능력마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아마 근소하게 1번 게르만 전차가 인기를 모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예상과 도움이 솔직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하면 게르만 전차가 이번 경주 입상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죠. 이게 인기마거든요. 그죠. 이게 그리고 실제로 15조 안우성 마방의 특성 아시겠습니다만은 데뷔전 좋은 말 입상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 들어옵니다. 맞아. 그 다음 경주에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이 게르만 전차가 데뷔전 졸전을 펼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기본 싹수가 있는 말이라서 아마 이제 게르만 전차가 또 이제 좀 낫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드네요. 선행이에요. 단독 선행이니까 서승훈 기수면은 뭐 4코너 돌아서까지 딱 잡고 있으면 온 거고요. 4코너 전부터 밀면은 이미 퍼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면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어요. 데뷔 전에 뭐 불량주로 해서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힘 못 쓴 그런 마필이거든요. 저는 외곽의 8번 돌아온 가속도입니다. 지난 경주 때 이 우승을 했던 황금거탑하고 이 동일마주의 마필이었거든요. 초급배당판부터 좀 바람이 좀 불었던 마필인데 뭐 불량주로였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붙은 것 같아요. 보렐리 기수가 너무 뒤에 있으면은 뭐 주로 영향으로 못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참았어야 돼요. 너무 서둘렀어요. 이 말은 그전 경주까지 보면은 뒤에서 참았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이 좋았는데 직전에는 레이스도 빨랐어요. 불량주로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가담을 하면서 초중반에 좀 힘을 많이 쓴 건데 물론 이번에는 앞에 붙어도 경쟁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경주보다 편성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게르만 전차의 선행, 돌아온 가속도의 선입, 이거면은 앞선에서 줄서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은요? 줄서기가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제 대안 찾아야지. 그럼 3번 웰메이드가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말인데 직전 경주 끝걸음이 좋았고요. 적어도 중위권 정도만 묻어가 준다면 마지막에 올라온다면 저는 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번 청마대 장군이나 그 외곽의 9번 고유한 질주 같은 말들은 20전 이상을 치르면서 이제 바닥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보다는 이제 2, 3전째 갓 치른 보여줄 게 더 있는 말들을 노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제주 이경주 승부경주입니다. 제주 5세 이하마 800m 모두 10필이 출전을 하는데요. 이 경주도 좀 뚜렷한 능력 위만은 없는 경주입니다만은 나오기만 기다린 말이 있습니다. 오픈을 해드리면 3번 자유터치예요. 3번 자유터치. 이게 말이 느려 터진 말입니다. 느려 터지다 보니까 400m 나오면 안 돼요. 말이. 이게 붙지를 못합니다. 예. 솔직히 느려 터진 말이니까 갈 생각도 없고. 그래서 400m 나오면 이제 고전을 하는데 이게 좀 800m 나오기만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800m 골라 나옵니다. 뜬금없이 또 나윤아로 안장까지 교체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유터치가 가장 재밌는 말이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3번 자유터치를 강력한 노림수로 오전장 제주 교차 경주 한번 다부지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모두 9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인기마 혼전인 가운데 전 제가 좀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외곽의 9번 바이오블루입니다. 재검 받고 지금 지난번에 이제 오래간만에 나와서도 이제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입상을 못하고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하고 있는데 주행 재검도 좋았고 조교도 괜찮았어요. 이번에 2주 만에 나와도 이제 슈퍼 스위트하고 병합할 때도 여유가 있었고. 근데 지난번에 이제 외곽에서 자리가 좀 많이 밀렸는데 워낙에 빠른 말들이 많았죠. 희망킨, 조이너 캡틴, 여기 또 최고 질주가 2,000억에서 태워가지고 날 잡고 쏠려다가 또 깨졌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레이스가 빠르고 자리 싸움에서 밀리다 보니까는 경주 중에 보니까 저 바닥에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올라오는 그런 걸음 여력이 있었던 마필인데 오늘 편성은 틀리죠. 지난번보다 이 빠른 마필이 많지 않아요. 기껏 해봐 6번 더퀸이니까 바이오블루가 뭐 외곽이라도 초반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강행을 한 9번 바이오블루의 재도전이 가능한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민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6번 더퀸이 이제 선행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빠른 말이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유리한 말이 7번입니다. 골드스카이. 이걸 직전 경주에 네. 보렐리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코스가 불리하니까 아예 선두권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잡고 갔었는데 부산 같은 부경 같은 경우에 이런 작전 패턴이 이제 많아요. 못 갈 것 같으면 아예 내가 그 차선책으로 작정하고 따라가겠다 이제 이런 작전 전개가 많이 나오는데 보렐리 기수가 이제 그런 작전을 펼쳤고 마지막 걸음이 시원치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신인 기수 정도윤 기수가 감량받고 한번 6번이 선행을 가니까 그 옆에 잘만 붙여라. 제가 조교사람 그런 작전 지시를 내릴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면 잘들 따라가다 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도 뭐 9번 바이오블루는 세게 보는데 앞선에 나갈 수 있는 7번 골드스카이를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나머지 마필 중에서 이제 거리를 줄여 내려온 3번 새벽바다가 최적의 이 선입 전개인데 지난번에도 뭐 최적 전개하고 깨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1000m로 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겠고 배당으로는 2번 기막힌 질주예요. 요게 1000m 인코스에서 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거세하고 나서 연습주행 치르고 지난번 경주 앞에 갈 생각도 없었고 근데 2주 만에 지금 1000m에 나왔다. 냄새가 좀 납니다. 자, 제주 3경주입니다. 900m, 제주마 800점 이하 모두 7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7두의 단촐한 편성인데 누가 와도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고만고만하죠. 네. 태양의 섬을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전에 좀 그 재미를 봤죠? 봤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 대양의 별 2번 대양의 별이 좀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처럼 약자를 만나서 이번에야말로 입상 찬스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추천을 해주신 말인데 3착으로 깨졌는데 한 번 더. 그렇죠. 한 번 더. 깨진 거 무조건 들이댄다. 그렇죠. 가서 진 놈이 잘 타는 거니까. 태양의 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말이 살아난 늘빈마루하고 이제 형제 마필이고 또 제법 발휘를 했던 적토마하고도 이제 같은 형제 마필인데 최근에 상승사를 좀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 되겠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마필이 이 5번 설악절경이에요. 유독 이번 주에 지금 일주일 만에 나오는 말들이 많은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는 지난주에 못 갔으면 이번 주에 가면 되고 이번 주에 못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됩니다. 휴장이 있으면 그 다음 주에 가면 되고요. 얘들은 그냥 일주일 만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설악절경은 그 직전 경주에 이제 안득수 기수가 안쪽에서 참 기가 막힌 전개를 하고 이제 후벼 파기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근성을 발휘를 했는데 직전 경주는 후미권에서 완전히 그냥 깡바닥에서 얼레벌레 했던 마필이에요. 출전 주수도 많지도 않고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빠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입상했을 때 6월 24일 경주 때처럼 좀 적극성만 보인다면은 기대치를 가져볼 만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금요일 부산 5경주입니다. 1200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부산이 중반부가 이제 최대 승부처예요. 5경주와 7경주 이제 중후반부죠. 5경주, 7경주를 오늘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라스트는 제주입니다. 제주 7경주의 제주 메인 승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그 삼관마 마지막 경주 농림부가 이제 있습니다. 서울 말들은 단 한 마리도 지금 출전을 안 해요. 8마리 모두 이제 부경의 마필들인데 반쪽 대회가 돼버렸죠. 그 농림부 때문에 이제 부산의 그 주전 A급 기수들이 다 서울 원정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부경은 금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기수 줄을 잘 서야 돼요. 요럴 때를 틈타 갖고 이제 바짝바짝 땡겨가는 그런 기수들이 나오거든요. 그 기수들한테 줄을 잘 서야 됩니다. 한 2명의 기수가 지금 보여요. 그 기수들한테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역시 이 금요일부터 그 기수들이 타는 말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갑니다. 자, 이번 5경주 메인 승부 역시도 이정원의 관리 마필이고 이 기수가 당연히 탈 줄 알았어요. 가고 안 가고의 타이밍을 아주 정확하게 잡아내는 관리마인데 꼭 소스를 들어서 가고 안 가고를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마방 특성이라든지 조교 내용만 제대로 알면은 이번에는 되겠구나. 이번에는 아니다. 여건까지 포함을 시키면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스를 들어서도 좋은데 들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항상 그래서 자기가 본 게 제일 맞는 겁니다. 조교 보고 분석하고 이런 거 패턴 보고요. 여기 그런 관리만 한두가 있어요. 이번에 여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승부 타이밍이에요. 자, 인기 1위 4번 최강 어드벤처하고 엮여도 4번하고 들어와도 챙겨갈 배당은 짭짤합니다. 6경주죠? 네, 6경주 모바일도 넘어가고. 제 모바일이 참 이게 좀 많아요 중간에. 자, 부산 6경주입니다. 1400 국산 5등급 모두 9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런 편성이 많아요 이번 주에. 그렇지, 인기만은 정해져 있는데 믿고 갈 말은 그렇죠. 여기도 뭐 대혼전이죠 뭐. 그렇죠. 아마 배당판에 빨갱이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우개 같은 거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지우개랑 이런 게 이런 데서 제대로 하나 치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홈런을 쳐야지 다른 걸 치면 안 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공연 음란으로 이게 불구속돼요. 그럼 큰일 나. 그렇죠. KT 팬들은 좀 쪽팔리실 것 같아요. 아니야, 삼성 팬이 더 쪽팔리지 않을까요? 왜요? 꼴등에서? 바닥을 팍팍 헤매고 있는. 아니 그건 뭐 작년부터 예견됐던 사실이잖아요. 공연 음란이 더 화끈하지. 그러니까 뭐 LG 이런 팀들이야 뭐 늘 그러니까 그죠? 갑자기 야구 얘기하고 있네. 아니 그럼 이게 뭘 하나 치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공연 음란. 그러니까. 급하셨나 봐. 뭐 하나 말씀해 주셔야죠. 이런 데서 우리가 또 하나 해드려야지. 언제 해드려요? 1번 더스타즈 이거를 저는 그 직전에 제가 이걸 축을 놓고 갔었거든요. 이거를 놓고? 이걸 제가 놓고 했어요. 위시 1억 있는데도? 그럼요. 야. 기세상 위시 1억을 뺐지. 12마신 대차로 이겨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응원 한 번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유현명 기수가 그 참 뭐 호불호가 갈리는데 제가 생각한 그대로 탔습니다. 어떻게 탔냐면 이 말이 약간 끄니까 차라리 꼭 잡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저렇게 타고 깨지면 저건 똥말이다. 근데 올라오더라고요. 네. 위시미럭이 워낙 여유가 많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이제 오경환 기수는 초반부터 이제 흔들어대서 이제 앞에 붙이는 그런 말몰이를 많이 하니까 그게 좀 걱정인데 오경환 기수가 직전처럼 참아주기만 하면 이번에도 연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편성은 뭐 더스타즈가 되는 편성이죠. 이게 자력 주입이 되는데 1400으로 거리가 조금 짧아졌다는 거 이거 하나가 변수가 될 수 있겠는데
근데 흐름 자체는 상당히 느려요. 그런 만큼 이거는 추입이 돼요. 그래서 저도 뒤에서 추입할 수 있는 말을 찾았는데 지난번에는 조교가 밋밋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강자대로를 붙여놓고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4번 강호 아이언. 이 말은 5월 달에 이 대한의 명성, 블랙 테트라 이런 마필들하고 뛸 때도 막판에 상당히 좋은 근성을 발휘를 해줬고 그 다음 경주는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타이밍을 이제 놓치고 말았고요. 지난번에는 뭐 이쿠 같았으니까 제가 뭐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 조교도 밋밋, 기수도 밋밋, 말도 밋밋, 전개도 개판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간신히 불만 켜놨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송경윤 안장 53인데 52 탑니다. 뭐 그 정도로 체중까지 빼면서 타려고 하기 때문에 강호 아이언의 강력한 승부를 좀 읽어주고 싶고요. 나머지 마필은요? 네,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좀 눈여겨보고 싶은 말이 사실 이게 좀 바지라고 얘기하면 좀 안 되나? 8번 삼라만상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제 직전에 이제 늑발하고 안말 경주긴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잘 뛰더라고. 그래서 이런 말들도 기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경주는 뭐 안 되는 말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거의 마지막에 아마 뭉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한발 싸움인데 누가 잘 참았다가 타이밍 맞추느냐. 아무튼 육경주는 배당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성 기수도 조교사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서울에서는 어떤 조교사 면허 따신 분이 딴 사람이 그건 뭐 이미 다 공개가 됐는데. 뭐.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부산도 마방을 줄인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요? 예. 그 얘기는 좀 처음 들었네요. 부산도 줄여요. 줄이고 서울은 38개 마방으로 지금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마사야의 방침이 뭐냐면 이제 정년 퇴임한 마방들 있죠. 다 외국인 조교사들로 채운다. 그리고 뭐 이제 성적이 안 돼서 뭐 25조 마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다 그냥 카트, 기수도 카트. 네. 한마디로 꼴보기 싫다 이거죠. 파트 2 국가로 진입하고서 이제 완벽한 그 선진 경마 틀을 잡겠다는 거네. 지금 이제 파트 1으로 가려고 뭐 무단 애를 쓰고 지금 있는 파트 1으로 간다고? 예, 그렇게 하려고 뭐 하는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제대회 우승마도 배출을 해야 되고 국제대회 그것도 경주도 치러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나 죽기 전에 파트 1으로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한번 죽어봐요. 그래요?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힘들죠. 파트 2만 된 것만 해도. 어거지로 된 거고. 그럼요. 예. 파트 2도 어거지로 된 거고. 아무튼 뭐 지금 뭐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뭐 영천도 위태위태 좀 한 얘기도 있고요. 그거는 예. 뭔가 건설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 쪽에. 네, 건설 쪽에 그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협의를 좀 더 해야 된대요. 제가 알고 있는 소식통에 의하면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막상 그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현행법에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럼? 그렇죠. 삽도 안 떴지. 삽질도 안 했어요. 아직. 전라도에 원래 유치하려고 했던 거 경상도 영천이 뺏어갔잖아. 뺏어간 거 이제 정권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옮겨진 거죠. 또 옮겨질 수 있지 않나요? 그럼? 글쎄요. 그거는 만약에 또 이제 정권에 따라서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이건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얘기는 뭐 저희가 뭐 할 필요는 없고. 7월 15일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부산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어느 편성에 갖다 놔도 이 말은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말이 완벽하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조교 우스마예요. 완전히 말이 이제 살아났네요. 걸음이 터졌네요. 근데 이게 인기도가 좀 아리까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긴가민가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잘 뛸 수 있을까? 이 능력이 되는 말인가?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뭐 5번 블루스톰이나 9번 폭풍의 저항 쪽으로 또 인기가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보니까 더하죠. 예. 하지만 이정원은 확신합니다. 예. 이 말은 낙마 강착만 없으면 와요. 이게 만약에 못 온다, 이건 안 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완벽한 조교빨입니다. 이 말이 속한 군 어느 편성에 갖다 놔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막강한 걸음 조교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7경주 부산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중배당 한 방으로 제대로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제로 가겠습니다. 제주 6경주 1000m, 제주마 1400점 이하 모두 10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일대 태수가 직전에 이제 회복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회복이 되면서 이제 능력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일대 태수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못 오면 하자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지난번부터 이제 조교 패턴이 바뀌었던 마필이에요. 저희가 이제 뭐 제주 조교까지를 어떻게 다 보기는 이제 힘든데 이제 패턴을 주로 보죠. 그래서 주로 보고 또 이제 제주 현지에서 고생하시는 예상가들이 이제 올린 그런 동영상을 가끔 이제 컨닝을 하면서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는데 참 제주 열악한 환경에서 현지 전문인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좋은 정보를 좀 많이 주세요. 저한테도. 일대 태수는 일단 인정을 하고 싶고요. 저도 나머지 이제 2위권이 관심인데 당대 인류가 늘어난 1000m에서는 유리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직통하고 일대 태수가 워낙 잘 뛴 건데 뭐 걸음 자체는 밀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올라오는 걸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 베테랑 김용석 기수의 안장이면은 재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마필은요. 6번 불면의 태양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5번은 솔직히 좀 그 1위 안에 입상을 하는 안정적인 축이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 빠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데 저거 빠지면 죽어야지 뭐. 이제 그런 말이고 5번은. 그렇죠. 3번을 인정하고 또 6번 불면의 태양도 인정을 해야 되는. 또 공교롭게도 아마 제가 볼 때 5번이 인기 1위고 3번, 6번이 인기 그 뒤를 이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경주는 3번, 6번이 고전을 하면은 이거는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는데 3번, 6번의 2위 싸움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13조 마방에서 강한 거라고 이제 두 마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강한 거리 지난번 경주를 좀 보면은 시종 외곽을 돌고 꾸준하게 뛰면서 끈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기수 초이스가 다 13조의 승구 초이스거든요. 이지훈 기수도 그렇고 안득수 기수도 그렇고 강한 걸도 조금 신경을 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개 상황이 좋습니다. 13조 마필들도 2위권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1600 국산 4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했습니다. 위시미랑 나왔네요. 예, 저 꺾어서 쪼다된 위시미로 나오네요. 근데 지난번에 너무 많이 이겨버려가지고 승급전인데도 지금 핸디가 56이고 레이팅 점수가 47이에요. 12맛이 너무 많이 이겼거든. 이겨도 너무 많이 이겼죠. 그러니까는 지금 점수를 확 줘버려가지고 이제 승급전에 오히려 부중이 내려가야 되는데 지난번하고 똑같은데 그래도 뭐 울줄리 마방인데 지금 이제 걸음 터진 말 갖고 뭐 거시기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명문 마방은 달리 명문 마방이 아닙니다.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하고 예를 들어서 잘 뛰는 말을 느닷없이 땡겨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선입전개를 한다는 등 뭐 바닥 취입을 시도한다는 등 이런 개소리를 하면 그건 명문 마방이 아니에요. 그렇죠. 명문 마방은 간단합니다. 입상할 수 있는 말 갖고 계속 상금을 버는 거,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무슨 예를 들면 뭐 19조, 30조, 예를 들면 부경을 예를 들어서 명문 마방이야. 또 뭐 백광열 1조, 또 21조 이런 마방 상위 그 탑5 안에 드는 마방들 보면요, 느닷없이 잘 뛰는 말 갖고 땡겨가지고 저 바닥에 있지 않아요. 부러질 때까지 갑니다. 부러질 때까지. 위심이라 혹시 이거 뭐 과중량 때문에 승군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되냐 안 되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되죠? 되죠. 자, 그럼 3번 위시미력을 인정하면서 이제 2위권을 찾는 경주인데 머리 아픕니다. 오션라인도 팔릴 것 같고 11번 화려한 남성 거리 늘고 송경윤 팔릴 것 같고
안쪽에 1번 대한의 명성은 주구장창 팔리는 마필이고. 근데 또 빼자니 또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대한의 명성. 그러니까 와도 그만 못 와도 그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사토시 기수가 날 것 같아요. 사토시. 네, 직전에는 벌마이 신이 앞에를 갔는데 그거를 그렇게 외곽에서 같이 그 페이스에 맞춰갈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이 말이 이제 모래 맞고 당일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불량주로다 보니까 김영건 기수가 이제 최대한 말의 특성을 좀 살려내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붙여갖고 탄 것 같은데 전 좀 오바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말은 그 직전 경주에 뒤에서 참았다가 올라올 때 그 사토시 기수가 좀 더 낫지 않나 해서 대한의 명성이 전 이번엔 재밌을 것 같아요. 나머지 마필은요? 그리고 이게 좀 뭐 기대를 하기는 좀 힘든데 네. 12번 자유대를 좀 더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눈여겨보냐면 아까 그 저기 앞에 경주에서 그 이쿠 기수 탄 거 송경영 기수고 얘기하면서 전개가 강화예요. 이상했다고 그러는데 얘 백식기야. 이쿠야스 기수의 모든 말몰이 모든 전개 상황이 한마디로 개떡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무슨 뭐 못된 걸 배워 먹었나 도대체 나 이쿠야스 기수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빠꾸기아를 리면서 전혀 의지가 없었던 말이 자유대로거든요. 이런 게 또 뒤통수 때리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눈여겨봤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편성돼요. 네. 지난주에 그 환희별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서는 와줘야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뭐 선행도 못 가고 외곽 돌고 결국은 또 3차 고는 그런 결과를 남겨버렸어요. 희망킹 같은 거 보세요. 김영곤으로 바뀌니까 따라가서도 대가리를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쿠는 외곽 뺑뺑 돌고 3차기거든요. 그 말도. 그러니까 요즘에 좀 진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 믿고 들어갔을 때 너무 진짜 짜증이 나요. 믿을 수 없는 게 네, 진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참 고민이네요. 좀 빨리 예전 모습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니, 안 찾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서울 올라올 것 같아 또 이제. 그런가? 그렇죠. 어쨌든 이제 8월달에 또 이제 페로비치 기수도 오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어. 7월 15일 금요일 제주 7경주입니다. 1000m 제주마 2500점 이하 모두 10필이 출전을 한 이정원의 제주 메인 승부예요. 자, 오늘 라스트 메인 승부 제주입니다. 제주로 가서 이제 끝을 내야죠. 자, 인기만 혼전이에요. 근데 지난 경주 때 이제 완벽하게 현장 복귀를 끝내놓은 그런 가쿠시 한두가 나오는데 뭐 엄청난 바람이 불 거예요. 하지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오는 말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돼요. 아마 이 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놓고 때릴 충마가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제주 메인 승부의 핵심은 후착이에요. 후착. 대가리 마필은 같이 볼 수 있지만 후착은 차별화를 둡니다. 그게 이번 메인 승부의 핵심이란 얘기죠. 자, 어찌됐건 자, 라스트 제주 메인 승부 확실한 한 방으로 승리의 쐐기를 받겠습니다. 부산 구경주 승부경주입니다. 메인 경주로 준비를 했고요. 1200m 혼합 3군 무려 8필이 출전을 합니다. 김해시장대 유치기념 경주인데 이제 이거 일요일 2경주와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출전 두수가 원래 이렇게 많았는데 이제 분할이 되다 보니까 좀 썰렁해졌어요. 썰렁해졌는데 다행인 건 지금 이 경주는 해볼만한 붙어볼만합니다. 좀 훈전 경주라서 좀 배당도 나오고요. 오크스에서 졸전을 펼친 1번 미라클 볼트를 비롯해서 외곽의 8번 쾌한질주까지 전력차가 크지 않은 말들의 이제 혼전 경주인데 딱 직전 경주 정말 이제 욕은 못하고 진짜 아주 개떡같이 기승을 했던 마필 아주 제가 대가리 놓고 들어갔다가 완전히 바보가 돼버린 그 마필이 이번에 또 나옵니다. 적임 기수까지 또 안장을 또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좀 배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놓고 후반부 한번 압축 잘 해서 2방 이내 정말 많아도 배당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아도 3방 많아도 3방에서
압축을 해서 후반부 한번 제대로 상황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라스트입니다. 부산 10경주. 1902등급 모두 9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주중에 좀 분석을 좀 많이 했는데 백두가 58이잖아요. 예. 네, 3.5kg. 지난번에 저는 이 백두를 빼갖고 이제 쪼다가 됐죠. 퍼번트 스톰을 놓고. 네, 김세민 위원은 위시미럭 빼가지고 또 쪼다 됐다 그랬는데 저는 백두 빼가지고 참 저도 끝나고 나니까 퍼번트 스톰을 놓고 가면서 백두를 또 왜 뺐는지. 근데 저는 이유가 있었어요. 장거리에 좀 적응이 덜 됐다고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뺐는데 뭐 최적 전개하고 감량 이점을 살려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퍼번트 스톰하고 마신차가 없었어요. 그 두 마리만 뛴 경주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58이에요. 3.5가 올라갔거든요. 거리는 지금 1900으로 더 늘어났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걸 축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제가 세게 보는 말이 6번이거든요. 대종천. 대종천. 대종천을 세게 보는데 이게 이제 경마에서 이게 더하기 빼기가 의미가 있을 때가 바로 이런 겁니다. 더하기 빼기가 의미가 있어요. 자, 보면 대종천이 직전에 부활의 반석에게 이겼습니다. 그죠. 이경주에 턴파이크가 인기마거든요. 턴파이크가 부활의 반석을 3마시를 이겼어요. 그때의 부담 중량, 그러니까 턴파이크와 부활의 반석이 뛸 때의 부담 중량과 착차, 그 다음에 대종천이 부활의 반석을 이겼을 때의 그 착차, 부담 중량까지 더해보면 이번에 51kg입니다. 이용우에.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턴파이크가 부활의 반석을 이겼을 때의 조건과 대종천이 부활의 반석을 이겼을 때의 조건을 현재 상황에서 대입을 했을 때 대종천이 더 좋다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턴파이크는 좀 출전 공백이 있고 대종천은 정상 출전 중이고 그래서 저는 대종천을 좀 가장 강력하게 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종천 네. 51kg. 얘가 지금 점핑이 아니죠? 점핑 아니죠? 그렇죠. 네이팅실 네, 그런 거죠. 네. 점핑 아니에요. 대종천. 백두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안 된다는 거죠. 안 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좀 배당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마필은 7번 영광의 태풍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적중 광고라든지 뭐 이런 썰레바리를 안 치는데 중간중간에 이거 좀 지난번에 적중을 했다 뭐 이런 말씀들은 간혹 이제 몇 번씩은 하거든요. 이 영광의 태풍은 5월 13일 날 제가 이 호승지벽에 붙여서 단통 승부를 했던 마필이에요. 그때 이제 김태민 위원이 옆에서 야, 너 이거 들어오면 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들어왔어요. 근데 많이 뜨진 않더라고요. 왜 그냥 호승지벽에 붙여서 들어왔습니까? 네, 어쨌든 8.1배 이거 뭐 단통이면 황금 배당이거든요. 이런 배당은요. 근데 지난번에는 이게 최시대 안장에서 블랙 사파이어 그 낙마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박재희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모르죠. 뭐 이 말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그냥 느닷없이 야 일로 와서 타 그래가지고 탄 건데 그러니까는 승부를 해줘야 되는 그 시점에서 못 올라오고 그냥 계속 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결국 이러다 끝났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송경현 안장으로 교체가 됐고 조교발은 굉장히 좋아요. 1900 거리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중반에 넘어갑니다. 적극적으로 무빙 승부수를 띄우면서 빠르게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7번 영광의 태풍을 배당권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은요. 그런 점에서 이제 따지면은 지금 이제 영광의 태풍이 무빙을 뜬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일단 턴파이크가 선행을 갑니다. 그 백두가 분명히 붙을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리고 대종천도 붙을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대종천이 살아남는다는 가정하에 턴파이크와 백두가 이게 지금 1900이라서 4코너부터 만약에 나란히 붙어서 이게 그 19조와 30조의 그 자존심 대결을 펼칠 경우에 그때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3번입니다. 영천에 있어요. 이것도 제 직전에 그 영광의 태풍과 뛸 때 사실 김동영 기수 좀 말 몰아내는 게 좀 그렇잖아요. 속 터지잖아. 솔직히 말하면 뭐 못한다는 건 아닌데 근데 여기에 서승훈 기수가 직선에서 만약에 밀어 제낀다면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뭐 우리 좀 서로 백두를 좀 불안하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백두나 턴파이크 이런 걸 부러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천 에이스 같은 말도 재밌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 마지막 경주는 좀 혼전이에요. 너무 이제 인기마에 집착할 필요성이 없는 경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6번 대종천, 저는 이제 7번 영광의 태풍 이런 이제 복병권의 마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뭐 1번, 5번 이런 인기마들의 이제 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영천 에이스가 이제 그 틈을 타서 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김태민 의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자, 마지막 경주는 인기마 저배당보다는 중배당 이상의 이런 좀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혼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월 15일 금요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고요. 뭐 이제 예상을 이제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이게 좀 내가 방송이나 뭐 본예상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또 그날 또 마필 컨디션도 저희가 체크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귀가 있다 보니까는 또 안 들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보라는 거는 그래요. 안 들을 수는 없는데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실력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안 들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금요 경마부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주말 경마로 이어질 수 있게 저희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